캐나다 정부가 오는 8월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의 비필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15일 캐나다 주수상들과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오는 8월 중순부터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국 간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는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제한 해제 일시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트루도 총리가 양국 국경을 섣불리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예상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앞서 트루도는 미국과 관광업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경 개방은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트루도는 최근 캐나다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상황도 안정권에 들어서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진 12세 이상의 약 80%가 1회 접종을 받았고 50% 이상이 2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2세 이상의 미국인의 65%가 1회 백신 접종을 받았고 56.5%가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트루도의 계획대로라면 캐나다와 미국 간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앞으로 한 달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루도 총리는 만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9월 초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입국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내년에 캐나다인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승인된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을 고안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수상들도 이날 통화에서 국경 재개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입국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관광업계와 여행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경 재개방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주정부가 밴쿠버에서 2026년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존 호건 수상은 지난 13일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밴쿠버에서 2026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피파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캐나다와 더불어 멕시코와 미국 3개국이 공동 개최할 예정으로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에드먼턴, 몬트리올이 유치 도시로 지난 2018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밴쿠버도 당시 월드컵 유치를 추진했지만 과도한 유치 비용으로 인해 결국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호건 수상에 따르면 피파 측은 BC주에게 백지수표 수준의 유치 비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몬트리올이 개최 비용 부담으로 월드컵 유치를 포기하면서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밴쿠버가 몬트리올을 대신할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C 주정부가 월드컵 유치를 포기했던 지난 2018년은 BC NDP가 집권을 잡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로 큰 액수의 유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NDP 정부는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 결정을 위해서는 녹색당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NDP 정부는 지난해 총선 대승으로 인해 다수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3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월드컵 유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건 수상도 3년 전에는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재정적 부담 때문에 포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밴쿠버가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다면 밴쿠버와 BC주를 세계인에게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건 수상은 만약 피파가 유치 비용을 3년 전처럼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한다면 우리는 손을 뗄 것이라고 피파를 압박하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피파의 상황이 달라진 만큼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캡롭스 인디언 기숙학교 부지에 애초에 발표된 215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오전 특켄롭스테 셰켄팽크 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캡롭스 기숙학교 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레이더 탐사 조사 진행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탐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라볼리우 프레이저밸리 대학 교수에 따르면 학교 부지 근처에 있던 160에이커 크기 과수원 부지 중에서 2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탐색한 결과 아이의 치아와 늑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수원 부지에 대한 조사는 기숙학교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볼리우 교수는 이 과수원에는 이전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특켄롭스 부족은 1978년까지 원주민 기숙학교로 쓰이던 부지를 조사한 결과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215구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잔느 카시미어 특켄롭스 부족 주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무고하게 희생당한 어린이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유해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가톨릭교회가 기숙학교로 강제로 끌려간 원주민 어린이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 비시주 펜라쿠 아일랜드에 위치한 기숙학교 부지에서도 169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수면 시간이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서스캐추원대 연구팀은 30세에서 55세의 건강한 여성 114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수준 또는 체력이 수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참가자들의 유산소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6분 동안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근골격계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양손의 악력을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활동 수준 또는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했습니다. 설문지는 바로 잠들 수 있는지,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예정보다 일찍 잠에서 깨는지, 일어난 후에 편안한지, 피곤하거나 피로가 쌓인 상태인지 등의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연구 결과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여성의 수면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소 운동량이 많은 여성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인 반면 유산소 운동량이 적은 여성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6시간 36분이었습니다. 연구의 저자 헤더 포울스는 전염병과 재택근무, 양육 등 중년 여성의 걱정은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스포츠의학과 육체건강 저널에 게재됐습니다.